성공한 사람의 뒷모습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얼룩진 눈물 자국을 우리는 보지 못하죠.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여성 CEO로 불리는 주소혜 씨의 비밀스러운 과거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설 때 소혜 씨는 장례식장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부모님이 남긴 빚 독촉장과 겁에 질려 울고 있는 10살짜리 남동생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참 잔인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보다 무서운 건 내일 당장 동생과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는 공포였습니다. 소혜 씨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꿈에 그리던 경영학과 합격.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은 소혜 씨에게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입학금. 부모 없는 아이가 감당하기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현실이었죠. 결국 소혜 씨는 펜 대신 칼을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던 손으로 시장에서 가장 싼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네요. 동생의 약값과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소희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짓고 멸치볶음과 계란말이를 정성껏 채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죠. 19소녀가 세상에 내미는 마지막 구걸이자 살려달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만 사주세요. 따뜻한 밥이에요. 아주 싸게 드릴게요.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강남역의 어느 골목. 화려한 외제차들이 질비하고 명품 백을 든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는 그곳에서 소혜 씨는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차가웠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냄새나는 도시락통을 들고 있는 소녀를 마치 벌레 보듯 피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며 소리를 질렀고 어떤 이들은 불쌍하다는 듯 혀를 찼지만 아무도 지갑을 열지 않았네요. 오후 5시.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소희 씨의 가방에는 여전히 도시락이 가득했습니다. 얼어붙은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죠. 소희 씨는 길거리 구석에 쪼그려 앉아 팔다 남은 차가운 도시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나 대학교 안 가도 되니까 제발 동생이랑 나 좀 살려줘. 그때였습니다. 소희 씨의 눈앞으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소희 씨 앞에 멈춰 섰네요. 고급스러운 구두를 신은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소혜 씨는 무서웠습니다. 또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화를 내러온 사람일까봐 얼른 짐을 챙겨 일어나려 했죠. 하지만 남자의 첫마디는 소혜 씨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학생, 그 도시락 내가 전부 다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니? 소혜 씨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소혜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의 시작임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의문의 중년 남성은 소희 씨에게 어떤 운명을 선물하게 될까요? 소희 씨 앞에 나타난 중년의 신사 상국 씨. 그는 번쩍이는 세단에서 내려 소희 씨의 낡은 가방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소희 씨는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동정일까 아니면 비웃음일까 잔뜩 움츠러든 소녀의 어깨 위로 차가운 진눈깨비가 내려앉았네. 하지만 상국 씨가 건넨 건 차가운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학생, 그 도시락 10개 남은 건가? 내가 다 살 테니 전부 2차 뒷좌석에 실어주겠니? 얼떨떨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차에 옮겨 싣는 소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을 하려던 상국 씨의 시선이 소혜 씨의 가방. 틈새로 삐져나온 종이 한 장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대학교 합격 통지서였죠. 상국 씨는 그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희 씨의 갈라진 손등과 젖은 신발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섞여 있었네요. 경영학과 합격이라.
장하구나.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공부해야 할 시간에. 돈이 없어서요. 등록금은 고사하고 당장 동생이랑 먹고 살 돈도 없어서 그래서 대학교 포기하려고요. 포기한다. 그 말 한마디가 상국 씨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잠시 차 안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노란색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소희 씨의 거친 손 위에 그 봉투를 얹어주었죠. 봉투 안에는 빳빳한 수표와 현금이 가득했습니다. 소희 씨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액수. 아니, 평생 도시락을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거액이었습니다. 소희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다며 울먹였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상국 씨는 소희 씨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내가 내 꿈을 사는 계약금이다. 이 돈으로 내일 당장 등록금 내고 동생이랑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 먹어라. 그리고 약속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저씨, 왜 저한테 이런 걸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말 꼭 갚을게요. 상국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소희 씨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된다. 굳이 갚고 싶다면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너처럼 힘든 아이를 보면 그때 그 아이에게 갚으렴. 그게 내 돈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다. 상국 씨의 차가 떠나고 소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텅 빈 강남역 골목에 소녀의 오열 소리가 가득 찼네요. 하지만 그 눈물은 어제까지 흘렸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 씨의 세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상국 씨가 준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죠. 나도 누군가에게 응원받는 존재라는 자존감, 그리고 세상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소희 씨는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도 코딩 책을 펼쳤고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면서도 단 한 번도 상국 씨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소희 씨는 이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유망 IT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도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은인인 상국 씨를 찾는 것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참으로 얄궂었습니다. 소희 씨가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녀가 그토록 찾던 상국 씨의 소식은 절망적이었네요. 찾았나요? 김상국 대표님 행방이 확인됐냐고요? 소희 씨의 비서가 내민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건설사 대표 상국 씨가 사업 실패와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 더욱 가슴 아픈 건 그가 지금 어느 허름한 인력시장에서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은 때로 잔인한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누군가를 구원했던 손길이 정작 자신의 파멸은 막지 못했다면 이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을 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위치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 유리병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는 주소희 대표의 모습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IT 업계의 신데렐라. 그녀를 수식하는 말들은 화려했지만 소희 씨의 가슴 속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직인가요? 김상국이라는 이름으로 된 사업자 혹은 실종 신고. 어떤 단서라도 좋아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제발 찾아내세요. 하지만 소희 씨가 그토록 찾던 은인의 현실은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새벽 4시. 경기도 외곽의 어느 낡은 인력시장. 자욱한 담배 연기와 매연 사이로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낡은 안전화를 신고 흙먼지가 찌든 작업복을 입은 사내.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김상국 씨입니다. 상국 씨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는 회사의 자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고 잇따른 사업 실패는 그의 모든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남은 건 빚쟁이들의 독촉뿐이었네요.
소장님, 오늘은 저 좀 꼭 보내주세요. 어제는 허탕쳤잖습니까? 고된 일도 괜찮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상국 씨는 이제 이름 대신 김 씨로 불립니다.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남들이 먹다 남긴 차가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죠.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소희 씨가 팔던 그 차가운 도시락이 이제는 상국 씨의 유일한 식사가 된 셈입니다. 상국 씨는 가끔 쉬는 시간에 먼 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때 그 골목에서 만났던 눈망울이 막던 소녀. 내가 건넨 그 작은 돈이 그녀의 인생에 정말 빛이 되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이 험한 세상에 휩쓸려 사라지진 않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 소희 씨의 집무실로 비서가 급히 들어옵니다. 비서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 소희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네요. 인력시장? 이분이 정말 제가 찾던 그 김상국 대표님이 확실해요? 이 초라한 모습이 정말 그분이 맞냐고요. 보고서 속 사진 속에는 10년 전에 인자한 신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삶의 무게에 눌려 어깨가 굽어버린 어느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뿐이었죠. 소희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성공을 만끽하는 동안 나의 영웅은 밑바닥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당장 차 대기시키세요.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어요. 소희 씨의 검은색 세단이 빗길을 뚫고 인력시장으로 향합니다. 10년 전 상국 씨가 자신에게 기적처럼 나타났던 그날처럼 말이죠. 하지만 상국 씨는 자신을 찾아오는 이 화려한 방문객이 누구인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찾아온 성공한 CEO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피하려 하네요. 기적은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를 찾기 마련입니다. 10년 전 차가운 길바닥에서 떨던 소녀를 구원했던 그 세단이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 다시 나타났네요. 경기도의 한 공사 현장 입구.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흙먼지 묻은 안전모를 쓴 노인이 웅크려 앉아 있습니다. 상국 씨입니다. 그는 오늘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 작업이 취소됐기 때문이죠. 그저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며 젖은 장갑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상국 씨는 눈을 찡그리며 몸을 피하려 했죠. 높은 분의 차에 흙탕물이라도 튈까봐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차는 상국 씨 바로 앞에서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립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상국 씨에게 달려오네요. 잘 다듬어진 구두가 흙탕물에 젖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상국 씨는 당황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이 화려한 여성이 왜 자신 같은 노인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었죠. 아가씨,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소. 난 그냥 일꾼인데. 차가 막혔다면 미안합니다. 얼른 비킬게요. 상국 씨가 뒷걸음질을 치려 할 때였습니다. 여자가 그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을 말이죠. 여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져 상국 씨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김상국 아저씨, 저예요. 소희예요. 10년 전에 강남역에서 도시락 팔던 그 꼬마요. 상국 씨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이름 하나가 천둥소리처럼 뇌리를 때렸네요. 상국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들어 소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학생이란 말이냐? 그 도시락 팔던 소희. 소희 씨는 대답 대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흙탕 바닥이었지만 상관없었죠. 10년 전 상국 씨가 자신에게 내밀었던 손길에 비하면 자신의 옷이 더러워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해 우산을 받쳐들려 했지만 소희 씨는 거절했습니다. 오직 상국 씨의 두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네요. 아저씨가 살려주신 목숨이에요. 아저씨가 주신 돈으로 공부했고 아저씨가 하신 말씀 덕분에 버텼어요. 그런데 왜 이러고 계세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공사장의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성공한 CEO가 늙은 잡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광경에 모두가 말을 잃었죠. 상국 씨는 허탈한 듯 그러면서도 안도하는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줄만 알았는데 자신이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소희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차갑지만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비서실에 연락하세요. 오늘부로 김상국님을 우리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모시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잃어버렸던 집과 명예, 제가 전부 다시 찾아올 거예요. 소희 씨는 상국 씨를 부축해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10년 전과는 반대의 상황이 된 셈이죠. 차 안에서 소희 씨는 상국 씨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버리지 않고 간직해온 낡은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중에 흩어지는 연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에 씨앗으로 남았다가 가장 추운 겨울날 기적의 꽃을 피워내죠. 강남의 한 복판 유리 건물이 번쩍이는 주소의 대표의 본사 로비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취임식이 열리고 있네요. 수많은 기자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가운데 단상 위로 한 노인이 올라섭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몸에 꼭 맞는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상국 씨입니다. 비록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팼지만 그 눈빛만큼은 10년 전 그날처럼 인자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뒤로 커다란 현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상국 장학재단. 소희 씨는 상국 씨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명예이사장으로 모셨죠.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상국 씨가 평생 지켜온 사람을 키우는 가치를 되찾아준 것입니다. 10년 전 저는 죽음보다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꺼내주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김상국 이사장님입니다. 아저씨가 제게 주신 건 단순한 등록금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믿어볼 용기였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이를 지켜보던 상국 씨의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사기를 당하고 집을 잃고 공사판을 전전하며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자책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를 했던 셈이죠.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투자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겨울밤입니다. 소희 씨와 상국 씨는 화려한 파티장 대신 1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강남역 뒷골목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고급 선물 대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이 들려있네요. 소희야, 이 도시락 냄새를 맡으니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그때 내가 팔던 도시락이 참 맛있어 보였는데 차마 미안해서 한 입만 달라는 소리를 못했단다. 아저씨도 참. 이제는 마음껏 드셔도 돼요. 제가 평생 아저씨 도시락은 책임질 거니까요.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떨고 있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도시락과 두툼한 봉투를 건넵니다. 10년 전 상국 씨가 소희 씨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꿈을 포기하려던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묻습니다. 저희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상국 씨는 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너도 나중에 성공하면 너처럼 힘든 아이를 만났을 때 이 도시락을 전해주렴. 그게 우리가 너에게 바라는 전부란다. 기적은 그렇게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소희 씨가 받은 사랑은 상국 씨에게로 그리고 다시 이름 모를 어느 학생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비정하다 해도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지금 누군가 당신의 따뜻한 도시락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낡은 도시락 속에 담긴 10년의 약속. 이 이야기가 시린 겨울을 지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난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